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했습니다. 거리에는 꽃제비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1990년대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소련 붕괴로 경제적 지원이 끊겼고 연이어 홍수와 가뭄까지 겹치면서 식량 생산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결국 국가 배급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지금도 논쟁이 있지만 북한 사회를 뒤흔든 대재앙이었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당연히 정권도 무너지지 않을까. 실제로 역사에서는 식량난이 혁명의 배경이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북한은 예외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혁명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극심한 기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가족을 살릴지, 어디서 식량을 구할지가 더 절박했습니다. 혁명보다 생존이 더 절박했습니다. 설령 누군가 저항하려고 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적인 저항이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독립 언론이나 시민단체, 정치 조직이 존재하기 어려웠습니다. 불만은 있었지만 그걸 집단 행동으로 이어갈 구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체제에 반대한다는 의심만 받아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역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항의 대가는 너무 컸고 성공 가능성은 너무 낮았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체제를 바꾸기보다 살아남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가만히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던 물건을 팔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팔았으며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비워둔 자리를 주민들이 스스로 메우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하고 성장한 것이 바로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은 그냥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배급이 멈춘 뒤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만든 비공식 경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계획경제 국가인 북한에서 많은 주민들은 국가보다 시장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한 역할을 시장이 자연스럽게 대신하게 된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국가 배급 체계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혁명보다 생존을 선택했고 저항을 조직할 구조는 부족했으며 강력한 공포정치가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북한 사회를 크게 바꾸어 넣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국가 의존도는 낮아지고 시장 의존도는 커졌다고 평가합니다. 주민들은 굶주림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시장은 정권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북한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민들은 굶어 죽었고 정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북한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은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